자, 168페이지. 자, 등기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등기 이름들인데요. 등기를 대상에 따라서 분류하면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아까 했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이제 표제 부여하는 등기고, 이거는 갑구나 을구에다 하는 등기.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오른쪽에 네모 2번. 자, 무엇에 따른 분류? 내용. 등기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말소 회복, 멸실, 이런 등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기입, 변경, 경정, 말소,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말소 회복, 멸실 등기. 이런 게 무엇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자, 그럼 이제 기입 등기는 보시면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로서 일반적 등기할 때 기입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교과서 서술 형태예요. 근데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기입 등기를 개념을 잡으실 때 거의 다 쓰세요. 기입 등기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누가 나오면 새로운 권리자, 새 권리자가 기록되는 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기입 등기. 그래, 기입 등기. 자,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게 무슨 등기라고요? 기입 등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등기를 뭐라고 하죠? 보존. 자, 최초로 대장에다가 쓰는 건 뭐라고 하죠? 대장에다 쓰는 건 등록인데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우리 지적법에서 신규 등록. 등기부에다 쓰는 건 등기인데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보존 등기 그래요. 그래서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이 말 중요한 말이었는데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라고. 뭐라고요?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자, 우리 없었던 땅이 생겼어요. 바다를 매립했어. 그럼 땅이 생겼잖아요. 그럼 대장도 만들어지고 등기부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순서가 먼저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부 만든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 선 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예요. 그걸 줄여서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선 등록 후 등기 원칙. 일주일만 지나도 다 까먹잖아, 그죠? 예. 선 등록 후 등기. 그래서 반복하는 게 계속 여러분들 완전히 내 거 될 때까지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에서 등록은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거고 후 등기할 때 등기는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라고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건물도 건축물 대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뭐부터 만들고?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부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선 등록 후 등기 원칙이랍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 보존 등기요. 그럼 보존 등기는 기입 등기일까요? 기입 등기가 무슨 뜻? 새로운 권리자. 그럼 보존 등기하면 처음으로 소유자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기입 등기예요. 자, 보존 등기하고 나와서 팔았어요. 팔았어. 그럼 무슨 등기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기입 등기인가? 매수인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 기입 등기예요. 자, 매수인이요. 이거 사면서 담보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아서 이 아파트 산 거라고.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럼 근저당권 설정 등기해준다. 무슨 등기? 근저당권 설정. 기입 등기인가요? 설정하게 되면은 은행 근저당권자가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외의 권리자도 다 권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설정. 요 등기들을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그거 써져 있죠, 책에. 그래서 보존, 대표적으로 어떤 거, 보존. 안 써져 있나요? 있잖아요. 보존, 이전, 설정, 이런 등기들이 다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 그러면, 이게 기입 등기면, 요 밑에 있는 것은 기입 등기가 아니다죠?
책 실판을 보시면 아까 등기를 내용에 따라 보면 기입등기 있고 나머지 등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등기들은 기입등기가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게 아니죠. 기입등기 이후의 등기들이지. 새로운 권리자 기입등기하고 나서 고칠 수도 있다. 이 등기해놓은 것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치는 게 무슨 등기고? 변경이나 경정이고 등기했던 걸 전부 없애는 게 말소고 잘못 말소할 수도 있다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럼 다시 살리는 게 말소 회복이고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 멸실.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무슨 등기가 아니다. 기입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대별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 기입등기는 무슨 뜻?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 아까 등기필 정보는 무슨 등기 끝나면 나온다?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아까 밑주셨잖아. 용어의 정의에서 등기필 정보는 어떤 등기가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새 권리자한테 주는 거랬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이 등기가 됐을 때만 주는 거예요. 기입 등기. 그럼 밑에 변경, 경정 이런 등기들은 등기가 끝나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라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기입 등기 말고 이제 변경, 경정은 이건 일부를 고치는 건데, 자, 키워드들 밑줄 칠게요. 이번에 변경 등기. 어떤 등기 해준 후에 일부 밑줄, 일부. 첫째 줄에 일부 찾으셨나요? 일부의 변경 등기 후발적 밑줄, 후발적. 후발적 밑줄 치시고, 3번에 경정 등기에서 첫째 줄에 원시적 밑줄. 3번 경정 등기에서 원시적 보이세요? 첫째 줄에 원시적 밑줄, 그 다음 일부 밑줄. 일부. 그러니까 변경하고 경정 등의 공통점은 일부를 고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부를 고치는 건 똑같은데 등기한 이후에 사정이 생겨서 고치면 무슨 등기고? 후발적이니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는 거고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면 경정 등기네.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가 등기법에서 원시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전세금 5억으로 등기했어요. 5억 등기했다가 자, 소유자가 요구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6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럼 5억이었던 걸 6억으로 고치는 거 무슨 등기일까요? 변경이죠. 등기한 이후에 고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전세 계약을 6억이 했어요. 6억. 그럼 등기할 때 6억이라 써야 되는데 잘못 신청해가지고 5억이라고 잘못 썼어. 그럼 처음부터 5억이라 잘못 썼잖아요. 그럼 5억을 6억으로 고치는 것은 무슨 등기? 경정. 처음부터 잘못 쓴 거잖아요.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6억이었는데 5억으로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면은 경정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이후에 어떤 등기가 전부 무효다. 그럼 등기 전부 없애는 것을 말소 등기 그래요. 자, 그럼 밑에 4번에 말소. 자, 첫째 줄에 전부를 소멸시키. 전부 찾으셨나요? 키워드를 찾으시면 돼요. 전부. 이 기본 문제입니다. 요새 기본 문제 이것도 재작년에도 나왔고 했으니까 일부 후발적이면 변경, 일부 원시적이면 경정, 전부면 말소, 전부가 잘못했으면 말소. 자,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첫째 줄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했었는데 어떻게 말소했었으면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잘못 지운 거잖아요. 그때 다시 살리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멸실. 멸실은 부동산이 전부 멸실 밑줄. 전부 멸실. 전부 멸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폐쇄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폐쇄. 자, 등기부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폐쇄라고 그래요. 폐쇄. 폐기라고 하는 말하고 다른 말. 폐기는 물리적으로 없애는 거. 뭐 불태워서 없애고 이런 건 뭐라고 하고요. 불태워서 없애고 하는 것은 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 폐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법적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뭐라고 한다? 폐쇄 그래요. 폐쇄. 그래서 등기부는 폐기는 없어요. 등기부는 폐기라는 거 없다고. 영구 보존이에요. 그럼 일제시대 때 있던 그 등기부 아직도 있나? 아직도 영구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일제 때 있던 등기부인데 지금 새 등기부로 바꿨나요?
새 등기로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 새 등기도 바꾸고 또 전산 등기 바꿨잖아요. 그러면 새 등기를 만들면 옛날 등기부는 폐쇄시킨다고. 폐쇄시킨다고. 폐기는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폐쇄란 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예. 그러면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가 되었다. 그러면 물건이 없어진 거죠? 그럼 그 등기부의 효력을 없애요. 그걸 폐쇄라고 합니다. 그럼 멸실 등기하면 그 등기 기록을 뭐 한다? 폐쇄합니다. 폐쇄. 그럼 건물이 철거가 됐는데 멸실이 됐는데 전부 멸실이 아니라 일부 멸실이다. 일부만 없어졌다. 그럼 물건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으니까 그 등기 기록 폐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부 멸실은 멸실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멸실 등기 이코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폐쇄. 그러니까 멸실 등기하면 뭐 한다? 폐쇄하는 것이니까 얼만큼 멸실됐을 때만 멸실 등기한다. 전부 멸실됐을 때만 멸실 등기예요. 그럼 일부 멸실은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니까 변경 등기를 한다고. 예. 자, 그래서 거기 세모, 셋째 줄 밑줄 잘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실래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멸실 등기가 아닌 변경 등기를 한다. 말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에 이제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등기 효력에 따른 등기 형식에 따른 분류. 자, 등기 형식에 따라 나누면 주등기하고 부기등기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자,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번호의 형식이에요. 번호. 등기할 때 번호 매기나요? 등기할 때. 그래서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매기죠?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 순위번호. 한 번 더 볼까요? 몇 페이지로 볼까? 211페이지로 볼까요? (211페이지) 자, 등기록 양식이죠? 우리 첫째 시간에 했었던 거, 맨 위에가 표제부, 맨 위에가 표제부 있고 중간에가 갑구. 보이시죠? 갑구는 무엇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맨 밑에가 을구. 을구는 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건 토지 등기부니까 토지의 표시죠? 네, 그럼 토지 표시해놓고 맨 앞에 표시번호 1 써져 있죠? 접수, 소재, 지번, 조면 이런 거 써져 있어요. 자, 표시번호 동그라미 치세요. 표시번호 동그라미 치세요. 자, 등기부 용어들이니까.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예요. 표제부에 등기한 순서를 뭐라고 한다? 표시번호 그래요, 용어. 자, 그 다음 밑에 갑구나 을구는 맨 앞에가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죠? 네, 동그라미 치세요. 네,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신 건 순위번호. 자, 그러면 그 번호를 쓸 때 등기부에 등기할 때마다 번호를 매기는데 그 번호가 1, 2, 3 이렇게 나가면 주등기라고 한다고. 그 번호가 1, 2, 3 이렇게 나가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다음에 그 번호가 1-1, 2-1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지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등기가요. 어떤 등기부에 1번 등기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 몇 번? 2번. 1번 다음에 등기하면 2번. 2번 다음에 등기하면 3번. 이렇게 나가는 게 원칙이겠죠? 네, 그 등기는 원칙이 무슨 등기다? 주등기예요. 그럼 3번 다음에 등기하면 4번이라고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3번 다음에 등기를 했는데 1-1이라고 썼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1-1, 3번 다음에 4번이라고 써야 되는데 1-1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1번 등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1-1이니까. 그럼 1번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1번 등기와 같은 순이다. 이런 걸 표시하고 싶을 때는 예외적으로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야. 원칙은 뭔데? 주등기인데 예외적으로 부기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하는 이유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자. 그리고 이제 용어로 이제 말의 뜻을 음미해 보시는데요. 1-1은 독립된 등기인가요?
1-1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1번에 붙어 있는 등기죠. 독립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각각이에요. 1번 따로, 2번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등기하고 같은 말이 독립등기예요. 주등기를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독립등기라고. 그럼 부기등기는 독립등기가 아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부기등기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말 기억하시라고. 뭐 하려고?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부기등기는 표제부에는 없어요. 표제부는 뭘 쓰는 데죠? 부동산 표시하는 데잖아요. 권리를 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순위 유지하려고 부기등기 하는 거니까 부기등기는 어디에만 있을 수 있다. 갑구나 을구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 170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자, 주등기가 있고 2번에 부기등기가 있는데 부기등기 읽어볼게요. 부기등기란 독립 170페이지요. 부기등기란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아니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만 한다. 자, 밑줄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밑줄 주세요. 올해도 나왔어요. 자, 요 조문 표현. 뭘 붙인다고요? 가지 번호. 가지 번호. 우리가 등기법에서요. 요걸 가지 번호라고 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다시 1 이렇게 붙이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가지 번호. 가지 번호가 붙어 있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기 등기인데 이 가지 번호는 순위 번호에만 붙을 수 있다고. 순위 번호에만 붙을 수 있다고. 순위 번호가 아까 어디에 있는 용어? 갑구나 을구에 있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표시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그럼 X예요. 표시 번호는 아까 표제부에 있는 번호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거 그대로 무슨 번호에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다. 자, 그 다음에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효력. 자, 효력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떻게 나왔냐면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이 종국 등기가 같은 말이 본 등기예요. 자, 본 등기. 우리 본고사, 예비고사 얘기하죠. 본고사, 예비고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본 등기하기 전에 미리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예비 등기, 미리, 임시적으로. 그럼 일반적인 등기는 다 종국 등기예요. 예, 그럼 예비 등기는 다 끝난 게 아니죠. 자, 말의 뜻을 의미해 보세요. 예비 등기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비 등기는 종국적이지 않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무슨 등기고, 종국 등기고, 요거는 미리 하는 예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미리 임시적으로 이런 의미가 들어갈 때 법률 용어에는 가라는 말을 붙여요. 뭐라고요? 가. 그래서 우리 법률 용어에 경제 용어 말고 법률 용어에 가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무슨 뜻? 이런 뜻이라고. 미리 임시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무슨 단어가 붙어있으면 가. 가등기 그 무슨 말이에요? 미리 해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무슨 말일까요? 압류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압류를 뭐라 한다? 가압류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가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예비 등기예요. 예비가 무슨 뜻?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사화로 무슨 말이 붙어있으면 가라는 말이 붙어있으면 무슨 등기다? 예비 등기다. 자, 그럼 종국 등기 아니면 무슨 등기예요? 예비 등기잖아요. 그럼 어떤 등기가 종국 등기예요? 본 등기, 종국 등기 같은 말인데 어떤 등기들이 종국 등기, 본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종국 등기 맞아요. 네. 또 저당권 소유자 등기 종국 등기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 가라는 말이 없으면 다 종국 등기예요. 말 이해되십니까? 네. 용어에 앞에 무슨 말 안 붙어 있으면 가라는 말이 안 붙어 있으면 다 무슨 등기다? 종국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종국 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국 등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 종국 등기다. 저당권 말소는 종국 등기다. 다 맞다고. 앞에 가란 말이 붙어 있으면 뭐고?